사실 리플은 좀 특이 케이스가 있죠. 왜냐면 리플은 최초에 이제 출시가 될 때부터 리플은 송구만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파워풀한, 그러니까 송구만 대체를 한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직도 달러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일단 미국에 예를 들어서 유학하고 있는 아들한테 자식한테 돈을 보낸다 그러면 일단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환전하는데 또 환전이 하루 만에 일어나나요? 환전 수수료가 제일 싼 데를 찾아야 됩니다. 그 환전 수수료가 싼 데를 찾은 다음에 그 돈을 어카운트, 즉 자식이 미국에서 거래하는 뭐 시티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SC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망이 있는 그 은행의 계좌와 연동되게 한국 내에서도 외화 예금 계좌를 터서 또 돈을 입금을 한 다음에 외화 자금을 입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자식이 그거를 갖다가 현지에서 찾아서 쓰는데 이 일정만 생각해 보시면 길게는 일주일 정도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환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의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환전할 때 그래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이 언제야?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환전에 대한 체크를 안 하고 5분 만에 내가 자식한테 바로 필요한데 돈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실까요? 굉장히 편하죠. 바로 리플이 그 역할을 좀 해줬었던,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지금은 이제 그 사용에 대한, 송금에 대한 기능들이 더 장점으로 부각이 되면서 SC의 소송권 자체도 무난하게 마무리될 거란 기대까지 덧붙여지면서 거기에다가 리플 ETF도 나올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사실 송구만이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여러 가지 트랜잭션 거래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버벅거린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송금을 했는데 암호화폐를 보냈는데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거나 이제 불한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보냈는데 하루가 걸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2배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리플 같은 경우 그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몇 분 안에, 길면 30분이라도 사실 1시간 이상을 초과한 적이 없었어요. 그건 2015년에도 그랬고 16년에도 그랬고 제가 시기마다 소액을 한번 전송을 해본 경험들이 있는데 항상 적게 걸렸습니다. 그만큼 송금함에 있어서는 트랜잭션에 대한 방해를 크게 받지 않으면서 충분히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굳이 외국 은행에서 환전을 하고 예금을 트지 않아도 충분히 해외에 있는 누군가한테 빠르게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굉장히 큰 이슈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른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그런 강한 메리트들, 전통 금융시장을 대체할 만한 큰 이제 메리트가 있는 암호화폐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리플은 좀 특이 케이스였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이제 리플의 강력함이 가격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리플이 여기서 안 쓰여지느냐? 저는 그 활용도는 가상 자산에 대한 수장들이 더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주고 허용을 해주면서 리플에 대한 범용적인 사용도는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가격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반영이 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